수, 지키다. 오, 나, 쟤는 집의 한 종류예요. 기는 글의 갈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글. 이런 뜻이에요. 나, myself.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킨다라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들의 나야 나. 나의 나는 타고난 본성.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지. 됐을까? 근데 웃기지 않아? 나는 내 몸뚱아리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지킨다라니 조금 이상해. 우리 형이 집을 짓고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뭐야 나를 왜 지켜? 차라리 돈을 지켜야지. 유배 가서 느끼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되어 있구나. 큰형님이 옳았던 거구나. 그런 걸 기념해서 이 글을 씁니다. 이거죠. 시작할게요. 일단 기라고 해서 글의 종류는 기예요. 기는 어디에 들어가냐? 교술갈래에 들어갑니다. 따지면 수필 쪽에 좀 가까워요. 교술갈래에 들어가면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글이다.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 빨리 할 생각 없어. 마치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시작해 봅시다.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즉이라고 하면서 앞에 단어 뜻을 풀어서 써줬죠? 부연.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 자신이지. 나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나가 있어, 나. 그리고 이 나 속에 내가 또 있는 거지.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여기까지 글쓴이 정약용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랑 큰형님이랑 생각이 서로 달랐지. 둘이 서로 사귀지. 장기로 귀향을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무슨 생각했을까? 열받아 막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왜 그랬지? 그때 이랬어야 하나? 조금 더 잘할 걸 그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설쳤나? 막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 어떤 의문점? 나를 왜 지켜야 하는가? 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었다. 먼저 천하 만물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제 네모칠 거예요. 지금부터 네모치는 나는 본질적 자아야. 내가 타고난 나.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 있나? 없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는가? 없지. 내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나무를 뽑아갈 수 있나?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내 책을 가져가서 없앨 수 있는가? 성현, 공자, 맹자, 주자,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하다.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순 없다. 따라서 천하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확인하고 이제 옆에다가 쓰셔야 되겠지. 뭐라고? 여기 요만큼 읽은 거는 네모하고 세모밖에 없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지. 네모 지켜야 할 것. 세모 표시해 놓은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는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져 있다? 대조의 내용 설명 방법이 쓰여 있다.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도망갈 사람이 있나? 없지. 달아날 사람 있나? 없지. 뽑아갈 수 있나? 없지. 없애버릴 수 있나? 없지.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 알면서 물어보고 있죠. 그냥 여기다가 해놓고 뭐 서리법 쓰고 있구나. 그리고 가봐야 별 소용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지. 열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윗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뭐 있어요? 대조. 다른 색으로 체크할까? 대조, 열거, 반복, 서리법. 이렇게 됐나요? 하나만 더 할까? 따라서 앞에 문장을 근거로 뒤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뭐 쓸 수 있어? 인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오, 내용 전개 방식 엄청 많이 쓰여져 있네.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나. 그리고 앞 페이지에 나왔지만 한 번 더 씁시다. 이 나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돼? 본질적 자아니까. 본질적인 나. 진짜 나야, 진짜 나. 나는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출입이 무상하다. 자주 왔다 갔다 해.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나를 절대 떠날 것 같지 않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관심 없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내 마음이 아무데로 막 가버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재앙과 위협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방금 꼬불꼬불 밑줄 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의 유혹. 이거지. 내가 떠나간다라는 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또 옆에다가 다시 쓸게요. 나를 잃어버리다. 혹은 나가 떠나다. 라는 말은 어떻게? 내 마음이 흔들리다. 흔들리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됐을까?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어디 한 군데에 꽂히면 이게 쉽게 제정신 찾기 힘들어.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나는 잃어버리기 쉽다. 밑에다가 쓸까요? 나 잃어버리기 쉽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서리법 쓰였죠. 철저하게 수양하며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범이라면 거의 100% 시험범이 전단락 일단 별표. 왜냐? 본질적인 자아와 겉으로 보이는 자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나를 찾으러 갈 거예요. 현상적인 자아라고 해놨는데 네모 세모 칠 게 아니라 본질적 자아는 전부 다 네모 칠 거고 현상적인 자아는 따로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표시되지 않으면 현상적인 자아고 네모 표시하면 본질적 자아. 다시 이야기하면 뭐? 본질적 자아,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할 나는 네모 칠 거예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잃어버렸어. 어렸을 때에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 마침내 조정의 벼슬 아치가 되어서 입신양명했어. 출세했어. 사모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사모관대의 비단도포 괄호. 이건 뭐예요? 관리다의 대표지. 사모관대의 비단도포 입으면 관리다의 대표. 대표를 뽑아 관리를 비유했습니다. 대유법. 12년을 보냈다. 벼슬 공부 10년. 벼슬 한지 12년.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귀양을 와서 오랫동안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 넘어서 멀리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에 이르러야 멈추게 되었다. 귀양 오게 되었다. 이때에 나도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를 따라온 나, 얘도 본질적 자아지. 나는 나에게 말을 했다. 지켜야 했었을 나에 대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이 너도 사실은 본질적 자아 나죠.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너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 고향 가지 않고 왜 유배 와 있냐? 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얽매인 것, 벼슬길에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됐고 정신 차려서 나를 붙들어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나를 붙들어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나 앞에다가 요렇게 쓸까?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킴. 나를 지키게 되었다.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켰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도 넉넉히 살다가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요 밑에 나와 있는 나와 밑에 있는 요 나는 누구? 둘째 형의 나지. 둘째 형의 나야. 둘째 형의 본질적 자아지. 됐을까?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글쓴이는 나를 찾았을까? 아직도 못 찾고 있을까? 나를 찾았지. 아까 붙들어 메었다 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일단 먼저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우리 아까 이렇게 표시했죠? 얘네들 세모 표시. 내가 지켜야 할 나는 네모 표시. 세모 표시한 건 훔칠 수도 없고 훔쳐봐야 세상에서 다 없앨 수 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고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굳세게 지켜야 돼. 하지만 한 번만 더 씁시다. 내가 지켜야 할 나는 뭐예요? 본질적 자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리고 또 옆에 사이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라고? 대조라고. 대조. 내용 전개 방식이니까요. 대조라고 쓰고 얘네들 뭐 했어요? 열거했잖아요. 열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상황이 바뀌었다. 귀양 오게 되었다.
글쓴이가 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과정은 귀양 오게 되면서부터 진짜 나를 찾게 되었지. 다음 사모관대. 아까 무슨 법이었었지? 생각난 김에 그냥 한번 쓸까? 대유법 쓰였습니다. 라고 확인. 다음 마지막 끝부분 보러 갈 거예요. 삼행제였었는데 나도 유배 가고 둘째 형도 유배 갔는데 어머 세상에 큰형님만 오직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즉 큰형님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킨 유일한 성공한 사람이 큰형님이지. 원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동그라미 서리법.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인 것이다. 큰형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를 태현,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큰형은 요거 큰형이죠. 나 큰형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지. 그러면 이 태연도 본질적 자아지. 그러니까 태연도 네모예요. 그래서 수호라고 했다.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의 말씀하시기를 인용.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일인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해놨는데 참된 말이다. 그 말씀이요. 그럼 이 자신은 지켜야 되는 나죠. 그러니까 네모지. 이제 힘들어 죽겠지? 조금만 힘내. 자신, 요것도 네모 쳐야 되겠죠. 그 말씀이요. 영탄적 어조.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에게 보여드리고 수호제라는 것의 기문,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로 삼았다. 중요한 얘기 왼쪽에 있네요. 나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 본성을 알고 지키면 된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빨간색 별표 해놓고 얘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다.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거다.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더 쉽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 나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됐을까요? 앞으로 돌아오셔서 밑에 남아있는 곱살이 문제 6개 있죠. 얘네들 딱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살펴봅시다. 1번 천하만물. 우린 알잖아요. 얘 세모 표시되어 있잖아. 나무는 뽑고 갈 수 없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그렇지. 집은 지고 달아날 사람이 없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없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지. 책은 성현의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성현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성현의 말씀을 세상에서 없앨 수 없으니까 이미 세상에 흔한 건데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다. 옷은 지킬 필요가 없다. 괜찮죠? 2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 기억은 내용이 뭐예요? 기억.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2번. 다음 페이지. 나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밑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 금전적 이익 있었고요. 음악의 화려함 있었고 미인 있었고
친교를 과시하는 친구. 에헴, 내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런 친구는 얘기가 없었지. 위험과 재앙을 언급한 협박 있었죠. 다음 4번. 니은 누구예요? 니은. 이곳에야 멈추게 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다른 말로 뭐 한다? 나 유배 오게 되었다. 유배를 오고 나서야 어떻게 내 자신을 뒤돌아봤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었나? 4번.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큰형님은 유배 안 가고 잘 살아 계시죠? 큰형님은 글쓴이와 달리 나를 잃지 않았다. 그렇지. 큰형님 짱.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긍정적으로 인용했다. 마지막에 인용함으로써. 그렇지. 맹자는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그렇죠. 큰형님은 자신의 서재에 수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맞고요. 5번이겠죠. 아버지는 글쓴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큰형에게. 큰형님에게 태연이란 자를 지어준 거지. 뒷페이지 6번. 글쓴이가 윗글을 쓴 까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죠.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내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그 내용은 나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답은 4번. 다음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읽은 후에 내용 정리 천천히 봅시다. 글쓴이는 수호제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관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온 뒤 나를 지켜야 한 상황. 그럴 리가. 관직 생활 마치고 고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유배 오고 나서 귀양 오고 나서 깨달은 거죠.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렇죠. 하지만 학교 시험 포인트는 여기야. 대나무 숲. 글쓴이는 수호에 대해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기문으로 삼았다. 마지막에 있었고요. 다음 밑에 글쓴이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지켜야 할 것 우리 아까 네모 표시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세모 표시했으며 얘네 둘이 서로 대조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각각의 특징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글쓴이가 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상황을 정리합시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벼슬아치가 됐고 귀양을 갔죠. 벼슬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렸고 귀양 와서 결국 나를 찾게 되었지. 1번 과거 공부를 하고 벼슬아치가 되어 보낸 시절에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한 이유.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벼슬 하면서 이런저런 유혹에 마주 넘어갔고 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디에? 입신양명 출세하는데 눈 돌아가서. 벼슬길에서의 입신양명에 매몰되어 묻혀서 나를 성찰하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의 본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 좋은 얘기 구구절절히 잘 하고 있죠. 일단 잠시 정지.